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직육면체의 이게 뭐죠? 내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겠죠. 닮음이라서. 그래서 이 밑면의 한 면 길이하고 그리고 이 직육면체의 높이 얘를 구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접하는 애들은 닮음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입체인 상태에서는 닮은 비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얘 단면으로 잘라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어떻게 자를까? 요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요렇게 대각선 한번 그어볼게. 그럼 여기서 수선해발 내리면 요 밑면 정사각형의 정중앙점에 닿겠죠? 그쵸? 그리고 요 길이, 요 연두색 길이가 2루트2가 됩니다. 이게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발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내가 쟤를 그려볼게요. 요거를 그릴게. 그래서 요게 2 저쪽 뒷변 그리고 요게 루트 2 근데 이것도 똑같죠? 1대 루트 2라서 요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 여기도 루트 2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요만큼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x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요. 요렇게 잘리는 거니까 요 높이는 h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가 될 거고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문제인데 여기가 2분의 x 절반이잖아. 요만큼이. 그럼 그것도 1대 루트 2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x의 루트 2배 2분의 루트 2x 네,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닮은 비 한번 가봅시다. 일단 1대1이 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요 길이 한번 보시면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x 여기 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똑같이 h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다는 거네.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x 이거하고 h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다 됐어요. 지금 내가 요 안에 내접해 있는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를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h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전부 x에 대한 식으로 바꿀게요. 부피는 이제 영어로 볼륨이니까 v x로 하고 그럼 일단 여기만 보면 밑면의 넓이가 x제곱 높이가 h니까 x제곱 h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h 대신에 얘를 좀 넣으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좀 불편하니까 2분의 루트 2로 앞으로 잠깐 빼보면 2분의 루트 2 x제곱 그리고 여기가 2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되나요?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로 한 번만 더 묶을게요. 마이너스로 한 번만 더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걸 미분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3차 함수 요거 0에서 접하고 2에서 한 번 지나가는 거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려보시면 0, 2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해서 2는 그냥 지나가고 0은 튕겨져서 올라가는 어이구 그걸 안 했다. 우리 이거 활용이니까 x의 범위 구해주셔야 됩니다. x가 지금 요 이 안에 내접해 있는 쬐깐한 애라서 0보다는 당연히 길이니까 클 수밖에 없고 2보다는 짧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0부터 2 사이에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당연히 그 대값이 최대값이 되는 건데 비율 관계 기억나시나요? 여기 변곡점, 극대점, 극소점에서 다시 한번 수평선 보내서 만나는 점 얘네들이 1대 1대 1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2 간격이니까 3분의 2, 3분의 3, 3분의 3
3분의 4를 대입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대값은 V 3분의 4다.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답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어서오세요. 오, 1초 왔네. 2분의 9. 요거 제곱 9분의 16.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숑숑 사라지고 플러스 27분의 16 루트 2. 여기 답입니다. 괜찮나요? 3차 함수는 미분보다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저렇게 바로 그려주시는 게 계산이 빠르다. 재민이 개념편 어디 보면 돼? 쪽 93쪽? 113쪽? 7-2번? 분명히 질문 있어요? 함수 곡선 나와 있고요. 지금 곡선을 따라 두 점 O와 A 사이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네. 그러니까 P가 움직일 수 있는 궤적이 어디냐면 O부터 A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요렇게 P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요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A의 X좌표는 4고 O는 당연히 원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P의 X좌표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0부터 4 사이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P의 X좌표를 미지수로 둘 겁니다. P를 뭐로 둘 거냐면 그냥 X로 둘게요. P를 X, 그럼 이제 X좌표가 X니까 Y좌표는 그냥 여기 X 대입한 이거 자체, 요식 자체가 Y좌표가 되는 거지. X-4의 제곱. 이게 P의 좌표라고 할 때 P는 0부터 4까지 가능하다. 0부터 4까지. PX 좌표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POH 넓이의 최대값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함수식으로 두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이제 쟤를 표현을 하시면 돼요. fx는 자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 그려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건데 요 부분이 밑변이 되겠다. 요거 P의 X좌표 X가 밑변이고 요 부분이 P의 Y좌표 높이가 되는 건데 P의 Y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X-4의 제곱 요 그대로 곱해서 2로 나눠주시면 넓이식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X 다시 곱하면서 제곱되고 X-4의 전체 제곱되고 이렇게 이거의 최대값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특이한 4차 함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제곱이니까 0 원점에서 접하고 그리고 x 빼기 4의 제곱이니까 또 x는 4에서 접하는 4차 함수. 그래서 그걸 바로 한번 그려보시면 0에서 접하고 4에서 접하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접하고 잠깐 올라갔다가 접해야 되니까 다시 내려오고 요런 그래프가 fx라는 건데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극소값이 같아지면 극소값의 정 가운데 2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4차 함수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4차 함수예요. 근데 4차 함수가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극대값이 2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0부터 4까지에서 최대값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극대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해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
따라서 최대값 F2는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4 마이너스 2의 제곱 4 해서 약분해서 8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미분을 해야 되지만 미분하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시는 게 좋다. 네, 이거 되셨죠? 우리 이제 방부등식 활용 들어갑시다. 방정식 활용 117쪽. 조거는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거예요. 두 식이 나와 있을 때, 두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똑같이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gx라는 그래프 두 개가 있을 때, 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두 식이 같다고 연립했을 때 근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지금 방부등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교점 x좌표다. 그거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근이 된다. 교점 x좌표가. 그래서 교점이 몇 개인지 구하여라.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여라 라고 하시면 그래프를 그려서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세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세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연립했을 때 근이 세 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조 써놓으세요. 저 빨간 거. 방정식의 활용 위에다 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7이구나. 내가 115표라 했니? 눈이 안 좋았으면 117페이지에다 쓰시면 됩니다. 117페이지. 117페이지 위쪽에 노란 박스 보시면 첫 번째로 fx는 0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을 건데 이것도 fx랑 gx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y는 fx 그리고 하나는 요거 y는 0 다시 말해서 x축.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x축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때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실근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뒤쪽에 개념 체크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바로 한번 각을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fx 그래프, gx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fx가 0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지. 그러면 fx는 0이니까 요 분홍색 선이 x축하고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세시면 되는 거죠. fx. 그래서 요거 한 개, 얘는 한 개. 이렇게 답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2번 gx는 0이니까 이번에는 요 연두색 선 gx가 x축하고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직선하고 연두색선하고 만나는 교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고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이 파트도 도함수 활용해서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모의고사에 참 잘 나오고요. 아, 이것도 여러분 그려보셔야 돼서 종이 좀 드리겠습니다. 소연이 연습생 종이 줄까? 안 줘. 자, 여기 방정식 7세대 1번입니다.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함수처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쪽에 있는 함수 fx라고 할게요. 이쪽에 있는 함수가 x축하고 몇 계점에서 만나는지를 세야 되니까 일단 이 그래프 개형부터 그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fx라고 놓고 여러분 그려보세요. 모멘중에다가 f'x 구하신 다음에 그리시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개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극소값 좀 구해주세요. f-2가 극소 극해 그리고 f2가 극소.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x축의 위치를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y좌표가 양수고 얘는 y좌표가 음수니까 이 사이에 x축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x축만 필요하지 몇 계점에서 만나는지 세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x축 지나갈 거고 하나, 둘, 세 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뒤에 있는 문제는 근의 부호를 정해라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갈 거라서 요거를 좀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개형은 쬐깐하게 그리시고 저 마이너스 큰 좌표표면 이렇게 먼저 그리신 다음에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찍어서 좀 더 정확하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17 그리고 2, 마이너스 15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y절편입니다. fx의 y절편이 1이죠. 그러니까 y절편 1 이렇게 오른쪽 위 아니 뭐래 x축 위에서 만나게끔 그려주시고 이제 여기 요 개형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요 극대 전까지는 증가하고 극소 전까지 내려가고 변곡점 어디지? 변곡점 x좌표 몇이죠? 마이너스 2하고 2의 중간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0.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위로 홀로 변곡점에서 아래로 홀로 그리고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하고 세계점에서 만나는 것도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됐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이제 다음 쪽으로 갈게요. 필수의 제 2번.
미지수가 양수가 되게 얘 하나만 넘겨주셔야 돼요. 미지수 하나만 남겨야 돼요. 근데 부호는 양수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a 이렇게 되도록 넘겨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fx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서로 다른 실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fx라는 3차 함수하고 y는 a라는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세요. 그리고 극대 극소점 함수값 정확하게 찾아주시고 극대는 0에서 0,0 나오네요. 그리고 극소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나요? 2,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그려보면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fx가 여러분은 미분에서 잘 구하셨을 거고 fx 보시면 x제곱으로 묶이는 또 특이한 애라서 요거 이용해서 그려보면 0하고 3, 0에서 이제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3을 지나가고 이제 0에서 이런 식으로 튕기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우리 비율관계 아까 했던 것도 이용하시면 여기 그 대가 그리고 극대에서 수평선 그려서 다시 한번 만나는 점 그리고 극소점 그리고 변곡점 이렇게 세 개가 1대 1대 1이 된다. 그럼 이거 또 3이니까 0부터 3이니까 한 칸이 1이라서 변곡점 x좌표가 1이 되는 거고 극소값 x좌표가 2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원점 극대값 원점 알 수 있고요. 이제 요거 문제를 풀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린 게 y는 fx입니다. 자 근데 y는 a라는 수평선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수평선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끔 여기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위아래로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해보셔야 돼요. 내려가다가 어디서 마지막으로 세 점이 되냐면 요 점 위쪽에 요 점을 지나면 이제 세 점이 아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a가 y는 a니까 y좌표 보시고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 1번 답.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 딱 두 개가 되기 때문에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1번 답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교점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점에서 만나게 우리 아까 했죠? 요거 그 값을 지날 때가 이제 두 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a가 마이너스 4거나 아니면 여기 그 대값을 지날 때 또 두 점에서 만나죠.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 개 실근이니까 이거보다 위로 지나가면 되겠죠? 한번 a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극소보다 밑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그래서 보통 그 값을 기준으로 근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제 조금 복잡한 거 실근의 부호를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3번
요것도 어떻게 할지 감이 오지 않나요?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A만 넘겨서 앞에 있는 세 개형을 fx라고 두시고 그려주시되 이거는 우리 아까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로 좀 그려주세요.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예, 그때 값이 그때가 마이너스 1,7, 극소가 2, 마이너스 20. 그래서 좌표 평면 정확하게 그릴 때 y절편도 같이 그려줘야 되는 거. 지금 fx의 y절편이 0 대입하면 0입니다. 상수함이 없어서. 그래서 얘가 원점 지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증가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요런 그래프. 이게 y는 fx예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요 1번 문제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y는 a라는 수평선을 그려가지고 몇 개 점에서 만나게 하시면 되는데 1번 문제 보니까 두 개의 음의 실근, 음수 쪽, 마이너스 쪽에서 두 번 만나고 x좌표가 음수가 두 개 생기고 한 개의 양의 실근, x좌표가 양수인 게 하나 생기게. 그러니까 일단 총 합해서 세 개야. 세 개니까 이 극값 사이에서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음수 쪽에서 두 개, 양수 쪽에서 한 개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 음수 쪽에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양수 쪽에서 한 개. 그럼 이게 뭐 올라가는 건 당연히 가능한데 당연히 7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A가 7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좀 보세요. 얘가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점점 양수 쪽 0에 가까워지다가 딱 y절편에 닿는 순간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y절편보다 위쪽에 올라가야 돼. A가 0보다는 커야 된다. A가 정확하게 0이 되면 음수 하나, 0 하나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2번도 감이 오시죠? 2번 범위 어떻게 될지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번은 이제 요것도 3개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양수가 2개이려면 요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0보다는 작고 극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0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들어오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자, 되셨으면 이제 부등식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은 4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부등식은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작다. 이게 부등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0, x축보다 y좌표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밑에 있다. 작은 쪽은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쪽은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다. 4번 문제도 똑같이 여기 지금 x가 아닌 미지수 a가 있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되게 얘만 남기고 두 개를 넘기셔서 그걸 fx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이렇게 남기고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이거 거기 풀이랑 좀 다를 거예요. 나는 변수를 넘겨서 항상 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쓰시고 이 개형을 그려보세요. LFX라고 해서. 도함수부터 3차 함수네요. 0에서 접하고 2를 지나가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3차 함수. 그래서 여기 플러스 증가, 여기 접선 비율이 0, 그리고 여기 플러스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 감소. 이게 fx. 이게 fx인데 지금 뭘 구하는 것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체 그래프에서 y는 a라는 수평선보다 fx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작으니까. 그럼 내가 수평선을 그렸을 때 a가 이거보다 밑에 있어야 돼. a가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죠. 여기 올라가니까. 요 꼭대기보다는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꼭대기보다는 위에 이렇게. 그래야 흰색 fx선이 이 분홍색 y는 a보다 다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 대값을 구하셔야겠죠? 그때값 계산하시면 제 2니까 F2는 원래식에 대입하면 48 더하기 64, 16. 여기가 16, 그러면 16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야겠지.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16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이죠. 그래서 뭐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5번. 5번은 이제 앞에 거랑 다른 게 뭐냐면 구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 문제 읽어보신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0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a만 남기고 이번에도 식 다 저쪽으로 넘기셔서 y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넘기셔서 얘를 fx라고 두고 그리는 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려보세요. 예,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도 미분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여서 이렇게 묶어보시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하고 0에서 접하고 3을 그냥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 똑같아. 여기 극소에서 수평선 보내서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점하고 극대점하고 이 점하고 변곡점하고 1대 1대 1 이것도 똑같이 3이니까 변곡점 x좌표 1, 극대점 x좌표 2 이렇게. 그러면 극소는 0,0이라는 게 보이니까 이 극대점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원래 식에 대입하면 8인가요? 2,8? 2,8 나오나요?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전체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처음에 보시면 0보다 클 때만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0은 포함 안 돼? 0은 포함 안 되는 상태에서 0보다 크니까 여기 분홍색 선, 요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요 부분만 어떻게 되면 돼? 여기 y는 a보다 밑에 있으면 돼요. 요 분홍색 부분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 꼭대기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a가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다. y는 a. 이게 꼭대기점 8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2번을 풀어볼 건데요. 등호 조심해서 좀 풀어보십시오. 2번. 5-2번을 푸시면 돼요.
단면편 124쪽입니다.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 A 빼고 B를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써볼래요. 이제 이 식은 fx라고 놓고 이걸 그려야 돼요. fx라고. 여기다 그려주면 돼요. 예, 요것도 그림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요것도 미분해서 하면 되는데 얘는 잘 보시면 숫자 구조가 좀 특이해요. 개수들이 보시면 이게 1, 6, 9 완전 제곱식 되는 숫자들이지.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x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한번 묶어보시면 이거 자체로 또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죠.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해서 3을에서 접하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fx가 y는 a보다 밑에 있도록 수평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언제냐? 모든 범위가 아니라 x가 3보다 클 때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보다 클 때만 요렇게 요 부분이 어떤 수평선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3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요거 3,0이니까 요 y는 a라는 수평선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야 된다는 건 알겠지. 그래서 a가 요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가 정확하게 0이 되는 순간에도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선은 여전히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등호까지 포함을 시켜주셔야 된다. 요게 등호 조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a가 0보다 큰